안녕하십니까. 자, 199페이지 니은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거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A번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평원하고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자주점유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죠?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하는 거잖아요.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점유를 했더라도 뭘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최근에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지문과 함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같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건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언제요? 점유 개시 시만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요. 등기할 때 선의 무과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돼요. B번 10년간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해야 되거든요. 이 등기는 1번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이 무효인 등기의 원인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판사배제고 무효든 불공정에 의해서 무효든 강행복 위반에 의해서 무효든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중 보존 등기 중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등기 기간도 10년, 점유 기간도 10년이어야 돼요. 꼭 한 사람이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서 등기 기간의 승계도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점유 기간도 10년인데 어떻게 해요? 앞 사람하고 합산해서 10년이면 되고요. 등기 기간도 10년인데 이것도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취득시효 효과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왜냐하면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원시 취득이니까 법논리적으로는 등기를 뭘 해야 되냐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존 등기를 하려면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롭게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번거롭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주의하실 것은 디귿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시효 이익에 포기해가지고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히 소유자에게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선점 습득 발견해가지고 1번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잡는 것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동산에 안 한다. 왜냐하면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요건은 무주물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 점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무슨 점유여야 돼요? 자주 점유여야 합니다. 넘겨보시면 2번 유실물 습득이거든요. 자, 유실물의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유실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해야 되지만 굳이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고요. 6개월이라는 기간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6개월로 바꿨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해가지고 매장물을 발견을 하면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는 발견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점유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부합. 핵심만 정리해놨습니다. 부합이 뭔가요? 의의는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결합을 해서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되느냐? 1번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2번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고요. 3번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축한 경우입니다. 뛸 수 없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은 원래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4번 토지와 수목,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합니다. 따라서 나무는 땅 주인 거가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지고 공동 소유가 나오는데 먼저 박스를 좀 볼게요. 일단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의는 뭐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예요. 우리 민법상 가장 중요한 법인격 없는 사단은 교회 종중을 떠오르시면 되고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예요. 조합의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동업자예요. 동업자는 조합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공유부터 보시면 일단 지분이 있고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고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유는 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분할할 수가 없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지분이 합유 지분은 상속도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공유와 다르고 나머지 것들은 공유하고 똑같아요.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다음 총유, 법인격 없는 사대는 소유 형태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이에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고요. 관두면 땡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냈더라도 다니면서 내 돈 내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뭐 지분을 처분한다, 목적물 분할한다, 지분이 상속된다 이런 건 예산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유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특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공유가 나옵니다. 자, 의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 제가.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뭐가 분할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라 하며,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뭐의 비율이죠? 소유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옵니다. 공유가 뭐냐?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의 비율, 소유권의 비율을 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따라서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하고 방해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뭐죠?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억, 소유의 비율이다. 니은번,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죠? 디귿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해가지고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죠. 디귿번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왜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나요? 공유는,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3번,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이 흡수가 됩니다.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나 공유지분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됩니다. 이게 뭐죠? 지분의 탄력성을 말하고요. 3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1번,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고요. 넘기시면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전원에 대해서 하고요. 3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이 있다면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에 1년 이상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공유관계를 확인 소송한다. 등기 청구한다. 공유관계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 되고요.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2번 분할의 방법.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데 전원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협의 분할인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진짜 잘라가는 거죠. 대금 분할,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갖는 거죠. 가격 배상,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겐 돈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뭘 하게 돼요?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의 효과. 분할은 결과적으로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각각의 담보 책임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규칙적인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봐야 되겠죠. 자, 우선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오죠. 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리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맞네요.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넘어오는데 밑에서 막아버리면 윗집이 뭐죠? 홍수가 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2번과 3번 같은 지문은 거의 안 내는 지문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안 했네요.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올해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세업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질문입니다. 잘 안 내고요.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X죠. 담이 없어요. 담을 설치할 때는 뭐죠? 반씩 비용을 부담하겠죠. 근데 담 설치하자 그러면 옆집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협력할 의무가 있겠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고요. 답이 5번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고요. 옳지 못한 것을 찾는데 답은 쉽습니다. 자,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1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는 물론 피통용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2번 어디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녀야 되고요.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는 않고요.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만 갖는 게 아니죠. 임차권자도 가질 수 있고 전세권자도 가질 수가 있고요. 5번 종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길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1번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
2번 통상의 담은 반씩 부담해서 설치하지만 특수 시설하고자 할 때는 지가 부담해야 되죠. 2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 비용은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옆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있고요. 4번 옆집에서 나무 뿌리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제거할 수가 있고요. 5번 건물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지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반 미터 이내라면 그만 져라 라고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졌어요.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5번 보시면 건물을 축제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여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해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유권 취득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소멸시효는 취득 사유가 아니고 특히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5번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점유 취득 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2번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토지의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 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자주점이어야 하고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자주점이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원인이 있긴 해야 되는데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 자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죠. 그럼 점유자가 스스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데. 따라서 이 사람은 주장을 실패했더라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자주점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번복된다. X예요. 4번 국유재산 중에 취득 시효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 잡종재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재산으로 뒷바뀌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임야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다. 그죠? 임야가 그냥 텅텅 빈 땅이죠. 잡종재산이고 국유재산이죠. 20년간 점유했었거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행정수도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 갑자기 뭐요? 정부 청사 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뭐로 바뀐 거죠? 행정재산으로 바뀐 거죠. 이제는 가슴 아프지만 더 이상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요? 타주해. 따라서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가여 자기 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죠. 3번 부동산과 동선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의 소유권 취득조 유효합니다. 결론이 맞기 때문에 유효한데 우리가 민법 총칙 이런 거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를 놓으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의 결과인 등기도 유효하다. 그죠? 생각해보자고요. 원래 등기 원인이 뭐예요? 증여죠. 근데 뭐로 했어요? 매매. 등기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는 뭐하다는 뜻이에요? 유효하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위가 보존이 됩니다. 다만 물건을 취득한 그 시점은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효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나시나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주.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타주죠. 2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알았네요. 같이 특별한 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죠? 4번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요.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등기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완성된 후에 등기한 사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뭘 청구하지 못하죠? 등기를 청구하지 못해요. 4번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반복적이네요.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만 있죠. 소유권이 없죠. 채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어차피 물권이 아니라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완성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채권이니까. 따라서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맞는 지문이고, 직접은 못하고요. 완성자를 대의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번,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가진다. 맞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완성자는 땅은 날라갔네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물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한번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고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은 X죠.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외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